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 1월 이적 시장과 맞물려 우리 손흥민 선수의 과거 발언이 집중 조명받으면서 현지 팬들이 감동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 합류로 멀어진 줄 알았던 EPL 득점왕 가능성이 다시 급상승했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BC가 이번 맨유전에서 손흥민 공백 없이도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한 내용까지 이야기해볼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일단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손흥민의 수상이 사전 유출되었다는 루머도 돌았던 손흥민의 통산 5번째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선정 도전이 아쉽게 불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PL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달의 선수상이 AFC 본머스의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쉬운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은 선수는 솔랑케가 아닌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8개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7경기에 출전, 4골, 4도움을 폭발했는데요.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역시 4승 1무 2패로 승률도 나쁘지 않아서 수상 후보로 점쳐졌는데 아쉽습니다. 이번에 수상했다면 EPL에서 뛴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를 넘어 웨인 루니, 반페르시아와 함께 5회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아쉬운 소식이 있으면 기쁜 소식도 있는 겁니다. 축구용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손흥민의 두 번째 EPL 득점왕 도전 가능성이 급상승했습니다. 현재 맨시티에서 뛰는 엘링 홀란드의 그라운드 복귀가 당장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홀란드의 복귀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늦어지고 있다. 이달 말에는 홀란이 경기에 나설 준비가 돼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란다? 이건 2월 복귀가 유력하다는 의미입니다. 홀란드는 지난 12월 초 발의 뼈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초 맨시티는 큰 부상이 아니라고 변명했죠. 그런데 뼈 부상이라 완벽한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벌써 8경기나 결정했고 맨시티는 1월 중 홀란드 복귀를 전망했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도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1월 최강의 팀으로 합체하길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홀란드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훈련에는 참가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부상 복귀 전은 미뤄야만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1월 중으로는 복귀가 힘들고 2월이 돼서야 복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토트넘과 맨시티의 맞대결은 간판 공격수 없이 치러질 것이 분명하겠네요. 홀란드가 나오지 못하는 상태고 토트넘의 손흥민 역시 아시안컵 일정으로 팀에서 이탈한 상황이니까요. 홀란드는 다음 번니전을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손흥민보다는 빠른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손흥민과의 경기 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흥민 선수 EPL 득점왕 도전 꼭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에이스이자 캡틴 손흥민이 드디어 1월 이적 시장의 프로젝트와 함께 팀 내 최고참이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시대에서 이제 절친인 벤 데이비스와 함께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빌딩의 정신적 지주로 남게 되었는데요. 1월 이적 시장에서 베르너, 드라구신, 이제 3호 영입인 갤러거까지 완성시킨다면 리빌딩은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과거에 인터뷰했던 가슴 아린 한마디를 재조명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요. 토트넘에서의 여정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죠. 내 젊음, 나는 내 모든 젊음을 이 클럽에 바쳤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으며 믿기지 않는 순간도 있었다. 젊을 때는 겁없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 내가 그 나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가장 오래 뛰었던 클럽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준 클럽이기도 하다. 그래서 젊음이라는 단어가 이 클럽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왜 슬프게 느껴지냐는 질문에도 좋은 일이니까 라고 대답했죠. 이 글을 올린 현지 팬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는 정말 밝아 보인다고 말했죠. 이 글을 보고 현지 팬들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지 반응 간단히 보시죠. 누가 양파를 썰고 있는 거야? 우리 캡틴은 아직 젊어. 소니는 32살이 넘도록 늙지를 않는다. 스킨케어 루틴을 중단해야 해.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만 내 캡틴이니까 그냥 넘어갈래. 손흥민과 토트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나는 운명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시대, 어떤 우주에서든 손흥민은 항상 우리 팀에서 뛰게 될 거라 생각해. 우리 선수 중 하나야.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젊음을 바쳤다고 애틋하게 말했음에도 여전히 늙지 않았다면서 기량은 여전함을 칭찬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의 마음이 이쁘네요. 근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외모나 실력이 녹슬었다는 생각은 정말 들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패션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관리를 잘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느끼게 될 중요한 경기를 토트넘이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일전인데요. 그것도 맨유의 홈 구장인 그 유명한 올드 트래포드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 확률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영국 BBC 소속이자 높은 적중률로 이름을 날렸던 크리스 서튼은 경기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자, 결과는 의외로 토트넘이 맨유를 3대1로 잡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양팀 모두 확실한 골잡이가 없는 상태에서 왜 승리를 점쳤을까요? 맨유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승리했지만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패배했다. 올드 트래포드는 테나흐의 감독 요새가 아니다. 토트넘은 아시안컵으로 빠진 손흥민 공백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걱정된다. 티모 베르너가 영입됐지만 아직 경기에 나서기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맨유에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토트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맨유가 3부 리그 위건을 상대로 보여준 최악의 경기력을 영상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를 볼 때 느꼈던 것은 어떻게 저렇게 골을 못 넣지? 아니 어떻게 슈팅을 저렇게밖에 못 차지? 였는데요. 당시 맨유가 무려 33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3부팀 위건을 상대로 2대0이라는 초라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효 슈팅은 무려 14개가 되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이 3부팀과의 경기에서 풀 주전을 선발로 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날 골 결정력과 경기력을 그대로 토트넘전에 가지고 온다면 손흥민이 없더라도 토트넘에게 패배할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되는 건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베르너가 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베르너도 그렇고 히샬리송도 그렇고 크게 득점을 기대할 만한 자원이 토트넘에도 없기는 합니다. 다만 NG의 축구가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을 요구하는 만큼 이 또 포로 같은 대박 슈팅이 나올지 모르는 일이겠죠. 이번 영상은 손흥민 선수를 주제로 싹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정보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